스포츠 뉴스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90번째 에피소드의 MC를 맡게 된 한치용입니다. 패널분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패널로 합류하게 된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혁씨 혹시 이번 주 주제로 예측되는 그런 스포츠 주제 있나요? 지난주에 정말 스포츠 소식 하면은 이거밖에 없을 정도로 뜨거운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한국과 브라질전 다뤄볼 만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번 주 주제로는 한국 대 브라질 평가전이 이번 주 주제로 선택이 되었고요. 메인 타이틀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모의고사로 잡아봤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선수단이 한국에 와서 소위 말하면 호감작을 굉장히 잘 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홍보 효과도 내줬고,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 후에도 팬들한테 인사를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정말 브라질 선수들에게 막 초코파이 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쁜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브라질 선수단이 축구 외적으로도 꽤 많은 기여를 했잖아요. 에버랜드라는 한국의 가장 큰 랜드마크 중 하나를 방문하기도 하고, 선수 중 하나는 이제 굉장히 신나게 놀다가 여권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강남 클럽에서 이제 1200만 원 싸줬다는 일화도 돌고, 근데 이제 경기 외적으로만 완벽했던 게 아니라 내적으로는 더 완벽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네이마르 선수가 경기 전날 이제 그 발등 부상을 입은 것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조금 경기 하루 앞두고 네이마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못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선발 라인업에 네이마르 선수가 포함이 됐고 후반전까지도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라인업이 정말 카세미르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경기에 강해야겠다 이런 의사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브라질 선수들이 거의 최정예로 나왔잖아요. 물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뛰는 선수들은 후반에 교체돼서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정말 조금 고마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피파 랭킹 1위 팀이 원정 경기를 와서 최정예 멤버로 경기를 뛰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축구가 좀 발전해야 될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발견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경기 자체가 5대1로 스코어만 봐도 압도적으로 졌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경기 내용을 보면 5대1도 고마울 정도의 스코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난번 이제 도하였나요? 그 중동에서 브라질과 맞붙었을 때는 3대 0으로 졌는데 그때보다도 더 그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특히 말씀해주신 대로 전방 압박에 너무 고전하고 탈압박에 종종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흐름으로 경기가 흘러갔고 결과적으로도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 때부터 유지해 오던 축구 흐름인 이제 빌드업 축구가 이렇게 강호를 상대로는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점을 아주 알 수 있었던 실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국가를 상대할 때는 잘 나오던 여유로움과 유기적인 움직임이 아예 사라져서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고 하면 우루과이가 굉장히 흥했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현 주소를 잘 파악해서 이제 우루과이랑은 또 같은 조에서 만날 텐데 다음 경기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렇습니다. 또한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 러시아 월드컵의 악몽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PK를 2번이나 줬잖아요. 우리가 태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러시아 월드컵에서 그 모 선수로 인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악몽이 떠오르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서 만약에 이제 월드컵 본선 경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히 태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월드컵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체질을 아예 바꾸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이제 힘들었던 점과 고전했던 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바꾸는 게 베스트니까 이런 브라질전이 아주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이제
벤투 빌드업 뭐 계속해서 갈 것인가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태까지 해왔던 이 빌드업 축구를 갈아엎기보다는 이제 이 방법이 월드컵에서 만난 상대들한테 잘 먹힐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 빌드업이 이번 브라질전처럼 막힐 경우에 이제 플랜 B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잘 준비했었던 만큼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월 평가전이 브라질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전을 포함해서 6월 A매치데이 기간에 총 4경기를 잡았는데요. 이어서 칠레, 파라과이, 그리고 이집트 순으로 총 3경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먼저 칠레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기준 6월 6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피파 랭킹 2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9위고요. 전성기 시절 칠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수한 활동량을 내세우는 압박 축구를 통해서 2015-16 코파 아메리카 2연패를 이루기도 했고, 그러나 이때를 기점으로 서서히 정점에서 내려오면서 러시아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모두 탈락하면서 현재 세대 교체 실패를 느끼며 현재 세대 교체 중인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칠레가 발표한 명단을 보면은 알렉시스 산체스, 아르투로 비달 등 네임밸류 선수가 제외되는데, 또한 선수단의 줄부상으로 사실상 이진급 선수들이 대거 포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전적은 1무 1패 정도로 한국 대표팀이 열세이면서 아직까지 칠레를 상대로 득점을 성공시킨 선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칠레를 상대로 득점하는 첫 번째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도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볼만한 점이 특별한 부상 등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100번째 A매치데이 경기라고 합니다. 즉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경기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또 골까지 성공시킬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질한테 5골을 내주면서 다소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겠으나 상대가 다른 나라도 아닌 그 브라질이었기에 조금 모두가 납득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남은 6월 3경기 중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파라과이인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랑도 친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선전 결과가 3대0, 일본 승리였어요.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파라과이가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남미 초대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상대라는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재밌는 경기력을 보여줄지도 관심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도 파라과이가 52위의 팀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이 이제 홈에서 대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조금 팬들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경기 역시 기사를 보니까 전좌석 매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암 그리고 대전, 수원 이어지는 3연전이 모두 매진이 됐는데 팬들이 정말 많이 찾아와 주시는 만큼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어디죠?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잡았다가 돌연 취소가 되면서 조금 대체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파 랭킹 32위에 위치한 팀이고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벤투호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A매치를 치르는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약 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팬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당초 아르헨티나와의 친선전을 고려했으나 취소된 후 이제 이집트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리보다는 조금 흥행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집트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실패했고, 그리고 아프리카 팀이지만 북아프리카의 위치에 있어서 약간 중동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조금 유사한 축구 스타일을 보이는 국가잖아요, 이집트가. 세네갈, 카메룬처럼 한국이 본선에서 상대할 가나와 같은 서아프리카 축구 스타일을 보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팬들이 조금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A매치 기간 동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을 치르고 이제 한국을 찾게 돼서 조금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친선전에서 주요 멤버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살라 선수가
뭐 리버풀이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잖아요. 올 시즌에 뭐 챔피언스 리그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공개적으로 살라 선수를 조금 체력적으로 안배를 시켜주기 위해서 한국전에 뛰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아르헨티나가 펑크를 내고 상대를 잡아야 해서 이집트를 잡은 것인데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뭐 협회가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한 경기 못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집트랑의 대진이 선사되었다고 했을 때도 이제 팬들의 이야기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아쉽다라기보다는 와, 그럼 EPL 득점왕의 경기를 실제 축구에서 맞붙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기대적인 반응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협회가 빠르게 차선책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국가 중에는 최상급이라고 생각되는 팀 중에 하나가 이집트이기 때문에 뭐 나름 괜찮은 친선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살라 선수가 뭐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에 와서 뛴 거를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뭐 EPL 득점왕인 만큼 그런 부분 신경 써서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살라 선수를 보는 건 이제 여러 사람의 꿈이기도 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라고 했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조별리그에서 맞붙게 될 다른 나라들의 평가는 어땠나 한번 볼 예정인데요. 먼저 포르투갈부터 보자면 포르투갈이 이제 우리 H조의 1시드 팀이 아닙니까? 오늘이죠? 6월 6일인데 스위스를 상대로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스위스가 약팀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르투갈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아직도 뛰고 있는 그 호날두가 두 골을 넣으면서 아주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줬고요. 포르투갈의 축구 자체가 측면 공격을 굉장히 즐기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가 윙백을 어떻게 잘 써야 하는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특히 이렇게 측면 공격이 위협적인 뭐 포르투갈 그리고 또한 브라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윙백이 조금 경기력인 측면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평가전에서. 그래서 뭐 이 라인업 그대로 갈 것 같은데 그 카타르까지 조금 측면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포르투갈 같은 팀을 조금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뭐 다음 경기는 우루과이죠? 그렇습니다. 우루과이가 멕시코 상대로 3대 0 대승을 거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사실 16강까지는 그냥 항상 가는 강호 중에 그렇죠. 강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보는 내내 그냥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특히 이제 역시 호날두급이죠. 은퇴할 나이에 이제 카바니 선수가 두 골이나 터뜨려주면서 우리나라가 누구를 수비해야 될지를 제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제 녹음 날짜 기준 오늘, 그러니까 6월 6일에 열렸던 미국 대 우루과이 전에서는 0대0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가 요즘 상승세라는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카바니 선수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봐도 될 만큼 우루과이에서는 조금 존재감이 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이 또 월드컵 가면은 좀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흔히 말해 우리말로 좋은 말로 야 뭐 사고를 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드컵 이제 본선에서 선발로 출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제 경기하지 않고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카바니 선수를.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죠. 우루과이 자체가 지금 신구조화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포르투갈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상대는 이제 마지막 4시드였던 가나죠. 그렇습니다. 가나가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이제 1승 재물인데 가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번 평가전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이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과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팀 자체가 솔직히 네임밸류가 아주 낮은 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대1로 좀 공격은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고 수비는 그냥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수준 이하의 경기력이었긴 했으나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게
가나 축구 대표팀 자체가 지금 귀화 선수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첼시에서 뛰고 있는 허디슨 오도이나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은케티아나 빌바오에서 뛰고 있는 이나키 윌리엄스 등의 유럽파가 이제 한두 명 영입이 된다면 사실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한두 명의 영입으로도 확 달라질 수 있는 게 축구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줄 아는 것이 이번 조별리그에서 아까 진혁 씨가 말한 대로 1승 재무를 위해서 그런 승리의 열쇠가 될 요망이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가끔씩 그 귀화 선수 관련해서 가나 그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못한데 이게 실제로 월드컵을 뭐 조금 남았지만 한 3,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실제로 성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사를 보면 좀 가능성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가나가 1승 재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16강 진출. 그리고 그 이상 역시도 바랄 거기 때문에 뭐 이번처럼 벤투 감독이 좀 재밌는 축구를 하면서 이제는 성적도 조금씩 챙길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아름다운 선례를 보여주면서 축구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배울 것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가는 브라질을 보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한 축구적인 행동 방침이 좀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네요. 네, 그 선수가 솔직히 떠오르는데. 그죠, 그죠, 네. 그죠. 좀 실망스러웠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와 아주 대비되는 브라질 대표팀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